본 의원이 군수님께 여쭙던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성화에 대해서 기금 조성액 및 사용액, 효율적인 운영계획 수립 및 회계별 여유자금 활용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 여쭙죠. 네. 답변서는 저는 쭉 읽어봤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쭉 써왔는데 예. 저한테도 이렇게 답변을 쭉 했는데 읽어보셨죠? 예. 예.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장군이 이 재정을 운영하다가 재정에 어떤 여유가 있거나 그랬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 뒀다가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그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어려운 어떤 재정을 메꾸는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모든 경기들을.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제가 민선 6기 그만두면서 장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25억이 있었습니다. 그죠? 225억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이유였는지 몰라도 통합재정기금이 두 차례 추경을 통해서 다 집행이 됐습니다. 1회에서 3회 112억씩에서 112억씩에서 225억을 다 쓰고 7,300만 원이 지금 남아있는 거죠. 통합재정기금으로. 저는 오히려 민선 7기 때에 코로나다 해서 모든 행사들이 다 중단돼 있었고 모든 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걸 대비를 하면 통합재정기금이 225억, 500억 이상은 저는 적립돼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오히려 수 없는 행사들이 줄어들고 수 없는 사업들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기금이 7,300만 원을 다 써버렸다. 그건 장군의 어떤 재정 운영에 있어서 근본적인 미스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특히 옆군의 보성군은 통합재정이 약 1,10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방금 얘기한 대로 코로나 시기 때 많은 행사들을 못하고 모든 사업들이 거의 많이 소극적으로 되고 많은 사업들이 좀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그 여유 자금을 방금 통합재정기금에다 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여러 가지 여건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통합재정기금을 이렇게 전부 써버리면 인하고 7,300만 원 남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같이 경기가 침체되고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당연히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이 기금을 활용해서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많이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네네. 군수님, 그 사실 맞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이? 예,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증거를 대겠습니다. 예. 군수님이 민선 7기 말기에 225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입금을 해놓으셨다고요? 기금에서요. 기금에서? 예, 재정안정화. 그건 허위사실이에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정전순 군수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2019년도에 만든 거예요. 그때 225억을 여유자금을 넣는다고 해서 그때 본 의원과 우리 의회에서 이거는 농협의 대손 충당금하고 똑같은 조례를 왜 만들려고 하냐. 그러고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225억을 넣었다가 1년 만에 1차 추경, 3차 추경에 다 편성해버려가지고 다 써버리고 7,200만 원 남은 것은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틀려요. 이건 그 225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자를 7,200만 원을 넘어온 것을 군수님이 새로 지금 내셔가지고 그 당시에 조국선 우리 기획실장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지만 의회에서 반대했습니다. 그건 왜냐? 이건 대선 충당금 같은 조례가 재정안정화기금이 조례가 있는데 행안부 권고사항이라 해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려고 한다는 건 안 맞다. 그래가지고 끝내 반대를 해서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사실은 프랑카드 한 달 동안 걸었던 게 그거예요. 에이모 의원이라고. 그 뒤로 군수님 당선되셔가지고 2023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드실 때 우리 의원들을 설득하시기를 모든 여유자금과 낙찰 차액과 이런 부분을 여기다가 넣었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유자금을 생기면 그걸 갖다가 쓰겠다고 또 이익이 남았을 때 반납하지 않고 넣었다가
쓰겠다고 하셔서 설득이 돼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도에 만든 거예요. 근데 뭐 12대 거기다 220 올렸다고 그러세요? 아니, 의원님. 그 착각하신 거예요. 의원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2029년도에 예를 들어서 방금 그 전에 기금이 있었어요. 그 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만든 거라니까요. 아니, 착각하신 거예요. 2023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자은군의 모든 심지어 유치된 기금까지 여기다 통합해서 기금을 아니, 통합해서 그 전에, 그러니까 예, 의원님. 그리고 자, 군수님 봐봐. 의원님 가보세요. 거기 지방자치단체 기금이 사실 확인하신 뒤에 답변하세요. 23년도에 만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무슨 민선 7기 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법은 통합안정은 방금 그때 얘기한 대로 재정안정화기금이라니까. 아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맞죠? 그 전에 기금관리법에 따라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가 있었어요. 그것도 정정순 군수가 만든 법이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정정순 군수가. 그때 농협에 대선 충당금하고 똑같은 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저기 그 기획실장 거기에 답변하세요. 대해서 답변을 그때 없어요. 지금 저한테 보고한 거하고 지금 그러면 지금 백광철 의원님이 얘기한 건 틀리잖아요. 180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답변 중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27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전년도 경상 일반 재원과 전년도 일반 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액의 100분의 10, 초과 시에는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런데 뭐 경기가 어렵고 그래서 못했다 가지고 답변을 쭉 하셨는데 의무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드실 때, 조례를 만드실 때 의회에다 보고하기는 모든 기금을 여기다 통합하고 그리고 여유자금을 심지어 낙찰 차액까지를 전부 다 여기다 넣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럼 낙찰 차액도 전부 다 뭐 선심사업이고 선심사업 마을마다 다 후원사업으로 주셔버렸더만 딱딱 긁어 써버려서 10원도 없어요. 그리고 그 뒤로 군수님 3년 동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0원도 넣질 않았어요. 그 전에 다 써봤잖아요. 그 전에 다 썼잖아요. 재정안정화기금이라니까요. 아니, 재정안정화 그 225억 원 정정수 군수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는 그 조례에 대해서 2023년도에 지금 된것 같은데 정정순 군수가 225억 원 반납할 불용돼야 할 금액을 넣으랍니다 하고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써버린 거예요. 1년 만에. 그 이자가 7,200이라니까요. 그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놓고 기금이라든가 통합도 안 시키고 한 번도 여기다 안 넣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면 대단히 호도하고 계신 것이고 답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요. 방금 여기 여유 있을 때 돈을 넣으면 돼요. 방금 얘기로 낙찰 차익이 있다. 근데 거기에서 필요한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낙찰 차익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 무슨 없으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못 넣는 거죠. 아니잖아요. 낙찰 차액도 그렇게 아니, 그렇게 당선인 마음대로 얘기하지 올리면 안 마세요. 됩니다. 1차 추경, 3차 추경, 아니, 거기에 대해서 편성해서 넣어야지. 정팀장 예산팀장이 왔어? 있어 없어? 거기 아까 장충영 저기한테 나한테 보고할 때 방금 재정안정화기금이 2027년 8년도 초반에 예산이 225억이 있었는데 방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해가지고 써가지고 지금 나는 7,300만 원 나한테 이렇게 보고 안 했어? 완전 허위사실이에요. 허위사실.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 나한테. 1년 만에 넣은 거예요. 1년 만에. 정정수 군수가 1년 만에 225억을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농협에 대선 충당금 같은 조례라고 의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1년 만에 써버린 거예요. 선거 밑에. 그 선심성으로 예산이 생성해가지고. 그래서 이자 7,200밖에 없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보고를 잘 하셔야 돼요.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기금을 포함하겠다는 것도 안 들어와 있고 순세계 잉여금의 10%도 안 들어와 있고 지금 10원도 넣은 일이 없어요. 이 군수님은. 자, 저기요. 거기 225억에 대해서 그 전에 어디에가 그거 편성이 돼 있었어요? 잠깐만요, 군수님. 군수님이 질문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백강철 의원님께 말씀하시고 백강철 의원님이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담당 공직자한테. 그럼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라고. 자, 의장님. 예. 답변을 기회를 드리십시오. 의원님께서. 예, 답변 의원님. 기회를. 자, 나오셔가지고. 아니, 그 자리에 가십시오. 아니, 나오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어디가. 아, 지금 서 있잖아요. 군수님이 계시니까 마이크 있으니까 그 자리에 하세요. 아니, 제가 답변을 네, 그 자리에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그 백강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재정 안정화 기금 조례는 그때 2019년도에 그 제정을 했고 처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의. 그거는 그때 조정을 했고 이제 그 전에 예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저는 그때 백강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것은 이제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대신 이 기금이 그대로 2023년도 연계돼가지고 이렇게 투가 안정화 기금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20년도에 다 이제 1회 추경, 3회 추경이 사용이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이자 수익이라든지 예, 그런데 이제 2019년도하고 23년도 그 기금이란 성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 대신 이렇게 낙찰책이라든지 어떤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했지 안 했지 않냐. 그 말씀은 원칙적으로 낙찰책은 다시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 요구라든지 그런 그 부분에서는 저는 그거를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것은 저희들이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보통 교부시라든지 일반 경상재원이라든지 특별하게 그 기금이라든지 그 부분의 일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통합재정안정기금에 이렇게 예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부득이 그 어떤 교부세라든지 그 부분들이 줄어들 때는 이렇게 안이해도 된다는 그런 우리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군수님 답변을 이해하시죠? 네. 19년도에 재정 안정화 기금을 만든 조례를 만들어서 225억을 사실은 국가로 반납해야 할 돈이었어요. 그걸 그때 당시에 여유자금으로 넣었다가 우리 부모님 경영이 어려우면 뺐을 수 있다라고 필요하다고 해서 억지로 만들었어요. 19년도에. 그걸 20년도에 21년 다 1차, 3차에 편성을 해갖고 써버렸어요. 100%를. 그래서 난리가 났던 것이고 2023년도에 군수님께서 만드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그 재정안정화기금을 폐쇄하고 일이 합병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넘어온 돈이 이자가 7,200입니다. 그러고 7,300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기에 법이 지금 우리 그 기획실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법을 모르신 겁니다. 건설과 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낙찰 차액을 주민이 원한다고 나눠줄 수 없습니다. 거기서 단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나 아니면 그 사업 내에 부지를 매입해야 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면 낙찰 차액 사용 못합니다. 건설권이라고 인정하셨던 바입니다. 그 낙찰 차액을 활용하시려면 추경에 편성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지 주민이 이래저래 한다고 마을마다 선심성 사업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거 말씀 좀 조심 좀 하시죠. 백광철 의원님. 뭘 조심? 무슨 선심성이라고 낙찰 차익을 제가 저기를 해요. 마을마다 수건 사업으로 주민 수건 사업을 쫙 줘버렸어요. 보니까 낙찰 차익을. 그게 선심성이 아니고 뭡니까 그게 그러면? 주민이 해주러 간다고 다 마을마다 해줘버려요? 제가 저한테 심의도 없이 의회 상의도 없이 낙찰 차익을 제가 저기에서 선심성을 써요. 전부 지금 주민 그 수건 사업에서 마을에서 시정하지 않으면 나 가만히 안 있어요. 저는 기록에 의해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 기록에 있어요? 지금까지 건설과에 수건사업에 대해서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수건사업에 대해서 낙찰 차익에 대해서 의회가 저기 안 했어요. 의회가 의원이 군수님께 왜 의회 보고 선심성으로 뭘 낙찰 차익 선심성이에요? 그게 선심성이 아니고 뭡니까? 그걸 자체 몰라요. 무슨 선심성이에요 지금? 그럼 군수님도 모르는 사업이 됐단 말입니까? 자, 백강철 의원님. 선심성이요, 선심성을. 아니 지금 보고하시면 아니 말을 안 그렇게 의원이랑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의원이 말을 하는데 근거에서 하는 것이지. 무슨 근거예요? 아니 군수가 지금까지 낙찰 차익에 대해서 선심성으로 쓴 거 있어요? 마을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자, 잠깐만요. 두 분 진정하시고, 백강철 의원님. 나는 지금까지요 마을도 주민 최소 수건 사업을 주민 수건 사업도요 최소예요.
오히려 의원님들이 더 많이 지금 요구하지. 네, 군수님 잠깐만요. 뭔 말은 그렇게 해요, 지금. 아니, 좀 진정하시고, 백강철 의원님, 좀 인식. 답변 똑바로 해요. 아니, 질문 똑바로 하세요. 아니,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습니까? 지금 화가 나요. 보고하는 게 전부 허위사실 아닌가? 무슨 허위사실이요? 전부 틀리잖아요. 아니, 요거 지금 답변을 허위사실이에요? 아니요. 진정하시고요. 백강철 그렇게 의원님. 답변하시니까 화가 백강철 나죠? 의원님. 의회를 어떻게 백강철 의원님. 알고 이런 허위사실 갖고 답변을 해요? 이거 지금 허위사실인가? 백강철 완전히 의원님. 틀리잖아요. 잠깐만요. 군수님, 잠깐만요. 진정하시고, 백강철 의원님. 이렇게 틀리게 보고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틀리게 답변을? 해요? 아니 2019년도에 만든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도 민선 7일 군수님이 해놓으신 거라 하고 거기에다 손을 넣어놓고 나왔다고 그러고 그건 완전 허위사실 아니요? 제가 그거는요, 보고를 잘못 받아서 한 건데. 그러니까 그 인정을 군수님이 하셔야지. 그러니까요. 착각했다든지.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아니 의원이 물었던 질문이 이렇게 전부 수치가 틀리게 나오고 사실이 아닌 걸 답변하고 계신데 화나지 않을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무슨 여기에 대해서는, 요거 톱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없습니다. 아이 재정안정화기금 아니, 그러니까 재정 안정하기면 내가 조례가 군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2019년대 전 정용순 군수가 만든 것인데 뭐 그걸 군수님이 만들어가지고 아니, 제가 만든다는 말 안 했어요. 225억을 민선 그때 칠때 재정- 넣어놓고 나왔다며. 그때 금액이 225억이 있었는데, 그것도 허위사실이라니까요. 그 틀린 답변하고 계시니까 그때 의회하고 엄청난 싸움을 해가지고 225억을 넣었는데 이거 군수님 쌈짓돈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프랑카드 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1년 만에 1차 추경, 3차 추경 다 써버리고 7,200만 원 이자가 남았는데 군수님이 그 당시에 기획실장 김주호 기획실장이었을 거예요. 지금 근무하시니까 물어보세요. 2023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랍니다. 아니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있는데 왜 또 만들어요? 의회에서 난리 났죠.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공고사항이 갈랍니다. 의원들이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7,200만 원 이자 넣고 여기에 순세계 잉여금의 10%씩을 여기서 넣어야지. 넣지도 않고 10원도 안 넣으셨으면서 마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전임 군수가 다 써버렸기 때문에 넣어놨던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민생 지원을 못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화가 나지요.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2019년 전까지는 방금 225억이 있었다니까요. 근거를 그럼 나 제출해 주세요. 225억이 있어가지고 방금 전에 225 2019년도에 여러분들이 재정- 아니, 추경에서 1차 추경, 3차 추경 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225억은 정종순 군수가 반납할 기금을 재정 아니, 안정화기금 뭔 기금을 다 반납을 해요. 그 재정 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넣었다니까요. 아니, 뭔 기금을 반납을 해요? 아니, 어디 기금에 있는 돈을 반납을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2월금 제가 보면 우리가 제가요, 백 의원님.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아니, 백 의원님, 제가 보고를 우리 기획실에서 잘못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간에 2019년에 재정 안정화기금 225억이 있었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2019년도에 1차, 2차 추경에 다 썼어요.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여기 2017년도에 2018년도에 민선 7기를 선거를 했거든요. 민선 7기를. 2018년도에까지는 없었다니까요. 2019년도에 정종순 군수가 재정 안정화기금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러면 우리 직원이 나한테 보고를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형태로 전혀 간에 틀린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질문했던 의원으로서는 아니 의회를 어떻게 보길래 군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임 군수한테 떠넘기고 있는가 이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에 2019년도 추경 1차, 3차에서 다 썼잖아요. 지금 225억을. 이때 추경이 안 썼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재정 안정화 기금이. 아니에요. 그 재정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거는 자료를 저는 보고를 받기는 그렇게 받았으니까. 제출하셔야죠. 아니,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추경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1차, 3차 추경에 112억씩 썼잖아요. 만약에 그거가. 군수님 말씀들이 있었다면 그 재정 안정화 기금이 아니에요. 아니, 재정 안정화 재정 기금 안정화 기금 조례는 정종훈 군수가 만들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이걸 이쪽으로 재정 안정화기금 통합을 해서 이관을 했지. 그때 당시에는 그 조례를 제정해서 그 기금을 사용한 겁니다. 그거하고 연계수사하기 해서. 자, 기획실장님, 예.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225억이 민선 7기에서 넘어간 근거하고 사실 재정 안정화기금 조례는 정종수 군수 때 만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논란이 많았어요. 군수 쌈짓돈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프랑카드 걸고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기억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민선 7기 때 225억이 넘어온 기금을 재정 안정화 기금은 아니에요. 그 전에 근거를 대시고 자료 제출해 주실랍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년 동안 한 번도 여기가 기금에다가 순세계营业금의 10%, 그 10%를 넣으신다고 법이 돼 있는데도 안 넣으셔가지고 나머지 이유 설명을 하셨구만. 사실 어려워가지고 안 넣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지. 마치 뭐 전임 군수가 다 써버려도 돈이 없어서 그런다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고는 방금 얘기한 대로 백 의원님, 자 제가 2018년도 7월 6월 30일까지 근무하다가 그만뒀고 그래서 2018년도까지에 제가 재정 안정화 기금이 얼마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225억이 있습니다. 이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225억이 그럼 언제 써졌냐? 그러니까 2019년도 1차, 3차 추경에 다 112억씩 나눠서 다 썼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제출해 네.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방금 얘기한 대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뭐 행안부에서 얘기를 해서 이렇게 다시 그 기금 폐기하고 다른 통합관리 여기서 만약에 순세계 예금에나 10%를 적립하게 돼 있는 걸 적립 못한 것은 방금 얘기한 대로 군 재정 상황 자체가 어려우니까 저는 이제 그랬다고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오직 했으면 직원들한테도 낙찰 차액이 있으면 그 재정 안정화 기금에다 좀 넣어라.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엄청나게 민원을 더 요구를 하고 또 이걸 더 추가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많으니까 대부분 낙찰 차익은 그 사업에서 다시 추진이 되더라고요. 연속 사업이나 사업을 설계해야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제가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의원님이 저는 의원님들이 오히려 무슨 민원 사항이었고 이거 해주라 그러니 사실은 저한테 들어온 것은 저는 오히려 냉정할 정도로 냉혹할 정도로 내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또 어느 의원님들이 부탁을 했는가는 몰라도 저는 그런 거 부탁 안 한 사람이니까 모르죠. 아이고 민원이 들어오면 건설과에다가 얘기를 하고 민원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거지 뭡니까? 누가 특별히 뭐 결제하에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이 무슨 결제 없이 되겠습니까? 결제라는 게 책임을 그렇게 넘기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더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만 방금 얘기한 대로 대부분 그 욕구를 수용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근데 무슨 선심성 예산을 쓰니 쓰라면 돈 아껴서 쓰라고 해보십시오. 저는 민원 정말로. 자,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여기에 7,400이라고 보고하신 것은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이자 7,200이 넘어온 것이 그동안에 이자가 200이 붙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 7,200입니다. 그렇게 한번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가능하면 법을 지켜가시면서 한도 내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법을 지키죠. 가능합니다. 어떤 의원님들도 그러지만 저도 법 안 지키면 뭐 바로 가는데 어떻게 법을 안 지킵니까? 법치하에서 하는 것이지. 뭐 의원이라고 군수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하도 황당해서 제가 좀 화를 모르겠습니다. 냈습니다. 황당한 거 어쩌나 모르 저는 이제 보고를 받은 거에 보고를 저한테 잘못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직원이. 그러나 저는 제가 분명히 왜 그러냐면 민생회복지원금이 왜 보성은 준대 장은 안 주냐. 그러니까 제가 보성 군수한테 물어봤어요. 어디서 돈 나서 줬는가. 그러니까 재정안정화 기금이라는 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자기들이 1,200억인가 여유가 있어서 그 돈에서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장은 얼마 있냐? 이런 물어보니까 7,200만 원 있다고 그래요. 7,400 있습니다. 7,000, 그러니까 그때 당시 7,000, 왜 그렇게 없다냐? 제가 물어보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2019년도 추경이 1, 2차에 통해서 112억씩 썼다고 그래요. 그럼 그 전에는 얼마 썼는데 내가 2018년도 고맙더니 2018년도 얼마 있었어 예산이. 그러니까 225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재정 안정이 그거는 이제 방금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잘못했네 어쩌나. 제가 오늘 지금 보고 드린 대로 방금 얘기한 건 저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쪽은 통합재정에 1,200억이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지역 주민들한테 방금 얘기한 대로
인생회복 지원금을 주는데 돈 7,200만 원 있어가지고 못 주는 제 심정은 어쨌겠냐고요. 갈기가 찢어지죠. 우리 왕윤채 의원이 발언도 하셨죠. 주자고. 그런데 군수님은 돈이 없어 못 주겠다고 하고 다니시던데 주민들이 알아보셨더라고요. 군수님도 알아보셨네요. 보성 김철우 군수는 그 민생지원금 1,000억이 어디서 나왔냐 하고 알아보니까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다 낙찰 차익을 전부 모았대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돈 놓으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기 때문에 낙찰 차익을 들여다본 것이고, 우리 군민들이 지금 현재 군수님 굉장히 아우성이에요. 어차피 군수님 돈 준 거 아닌데, 그 보성하고 고흥처럼 좀 줘보시오. 그래야 나중에 인심도 없겠더만은 뭐 그렇게 안 준다고 계속 그러실 분 뭐 있어요. 저 의원님이 좀 마련해 줘보시오, 그러면. 아니, 다른 사람들 다 문중에 잘라요. 어른들도 찾아가셔가지고 들어가니까 준다 했다면서 수경 올린다 했다면서요, 군수님도. 그러니까요. 기가 다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군민들이 그렇게 아우성하지 저기요, 의원님. 제가 한마디 할게요. 예, 하세요. 예. 어떤 거를 여기는 정말로 신성한 의회입니다. 저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답변하려고 하고.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하시면서 저를 아예 이렇게 군수에 대한 답변에 대한 진정성을 들으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충말로고 답변한 것 같고, 저 또 여기 해가지고 SNS에 다 띄울 거죠?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답변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요. 아니, 근데 의원이 물었을 때 진정성 있게 답변하셔야지. 전부가 수치가 틀리고.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요. 사실이 아닌 답변하고 계시니까 자, 백 의원님.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없는 백 의원- 사실을 말하는 건 아니지 백 않습니까? 의원님, 제가 우리 직원들이 여기 써진 거에 대해서는 방금 내가 난 사실이라 봐요. 근데 백 의원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십시오. 다만 제가 아까 보성에 대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줬다고 해서 무엇을 줬냐?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그 재정 안정화 기금을 줬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얼마 있냐? 7,400만 밖에 없다고 그래. 그래서 그러면 왜 그것밖에 없다냐? 그러니까 2025년 내가 그만둘 때 그러면 민생 7기 6기 때 그만둘 때 얼마 있었냐? 그러니까 225억이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어디 갔으면 다 봤거든요. 근데 그 225억 어디 갔더냐? 그러니까 2023년도 추경에서 1, 2차 통해서 다 썼다고 그래요. 아니, 19년도에 1차, 2차에서. 그러면, 그래갖고 이제 7천 방금 400만 원 남은 거예요. 그러면 때가 없잖아요. 보성에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 입장에서는 왜 재정 안정감이 보성은 1,000억 갇혀 있고, 1,000억 이상이 있고, 우리는 그러면 없다냐?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있던 것을 의회에서 이거 방금 얘기한 대로 이거 군수 주머니 쌈돈이냐 재정 안정의 경우에 네 마음대로 써보게 의회 승인 받고 써라. 그리고 일반 회계로 일반에서 편성하고 다시 집행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왜 재정 안정화 기금이 방금 얘기한 대로 2028년도 내가 그만둘 때 225억 있었는데 그 왜 저기 해가지고 다 일반 회사로 써버렸다냐? 저는 그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그 답변을 다 들으셨다 하니까 내가 그대로 읽으려다가 다 보셨다 하길래 내가 지금 방금 보성과 이런 걸 알아보는 속에서 재정 안정화 기금을 통해서 다 줬다는데 방금 민생회복 지원금을 우리는 7,300만이 있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7,400만 있는데 줄 수 없잖아요. 어떤 사업을 예를 들어서 안 하거나 그래야 되지. 근데 거기다 대놓고 방금 얘기한 대로 낙찰 차익 가지고 방금 얘기한 대로 군수가 이 선심적으로 다 써버렸다. 이거 말이 뭐예요 지금?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지금 군수님 설명은 개변이야, 개변. 뭔 개변이에요? 왜 개변이냐면 내동 말씀을 드려도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이 이해를 과정을 다 분석해 봤을 때 군수님은 행정 흐름을 제대로 모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낙찰 차익을 저렇게 군수 아니, 세워놓고 여기 그냥 이렇게 해갖고 SNS에 다 올리시오. 올릴 수도 있죠, 그거야. 그런 뜻이 근데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방금 이거 당신 주장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신이요? 그렇죠. 의원님 주장만 하고 있잖아요. 말씀 좀 가려서 하십시오. 신성한 의회에서 예. 당신이요? 군수님, 도의원도 하셨던 양반이고 국회 비서관도 하셨던 양반이니까 말씀을 좀 가려서 하시고,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내용이 너무 다르고 수치도 다르고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개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무엇이 개변이에요? 설명을 들어보세요. 분명하게 225억 원
재정 안정화 기금을 전 정종순 군수가 농협의 배차 재손법처럼 조례를 만들어서 넣었던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 돈이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실무자한테 팀장한테 보고 받은 내용이에요. 들어보세요. 그 돈, 모르겠어요. 그 돈이 민선 7기 때 군수님께서 225억을 여유자금으로 만들어 놓고 갔는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건 자료를 저도 모르죠. 저도 받아봐야 모르는데 알겠죠. 방금 얘기한 그런데 그렇게 보고 군수님께서 민선 7기 때 225억을 재정 안정화 기금을 만들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넣어놓고 가셨다는 데 대해서 첫째 화가 났고. 내가 넣어놓고 갔단 말 안 했어요. 220억. 220억원이 재정 안정감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자, 이제 그럼 그 부분이 답이 풀렸어요. 정정순 군수가 1차, 3차에 19년도에 다 예산 편성에 넣어서 추경에 써버렸어요. 이자가 7,200이 넘어왔습니다. 그 뒤로 군수님이 민선 8기에 오셔가지고 2022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례를 통과하려고 했지만 의회에서 몇 번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니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있는데 못 하려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새로 만든다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공고사항으로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근거를 자꾸 대시고 하니까 의원들은 사실은 군수님이 권하면 거기다 들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은 폐쇄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면서 앞으로 8개 우리 기금이 있어요. 장에. 그것도 여기다 통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빼쓰고 우선 나중에 갖다 쓰고 너 갖다 쓰면 안 갚을 거 있냐 하니까 의회에서 그걸 염려했어요. 나중에 다시 보완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당시에 재무과장께서 그래가지고 매년 아까 말씀하신 여유자금이라든가 순세계 잉여금에서 10%씩을 넣겠다라고 하셨고 낙찰 차익도 넣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군수님이 한 번도 안 넣었더라 그 말이요. 한 번도 넣으신 일이 없더라. 자, 의원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통합을 해놓지도 않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의원님 말씀대로 2023년도에 통과가 됐는데 2024년 한 해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3년 동안 또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그것도 의사시잖아요. 됐으니까 군수님 하시니까. 자 그러면 아니 법이 2023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됐다면서요?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넣을 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있었다니까요. 3년 동안 군수님 하시면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조례 바꿔서까지 한 번도 안 넣었더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하신 말씀이 아니 그러면 보성에는 그럼 3년 동안에 그럼 1,200억 통합 안정 쭉 해온 거예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먼저 만들었겠죠. 우리보다. 아니, 거기는 통합재정. 우리는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있었고 군수님 당선 22년도 되시기 전에 그래가지고 계속 한 번도 3년 동안 안 넣으시다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통과해주면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폐쇄하고 기금 다 일이 합병하고 매년 넣겠다고 재무과장이 해서 통과시켜 드렸는데 1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넣었더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결론은.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전임 군수 단말하고 계시니까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말씀드린 것이고 낙찰 차익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낙찰 차익이 내역을 보니까 마을에 전부 다 수건 사업을 해준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고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고 분명하게 이것은 잘못됐다고 건설과에서 얘기를 했고 앞으로는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하겠다고 얘기하셨고 그 법에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부지 매입이나 설계 변경이나 아니야말로 그런 경우에는 안 되더라고요 사용이. 근데 그 외에 보고도 없이 승인도 없이 그렇게 추경에 편성도 안 하고 함부로 예산을 써버렸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말씀드린 바입니다. 뭐 개인 감정이 있겠습니까? 군수님하고? 그것은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실무자한테 팀장 아니 과장님한테 군수님이 얘기하지. 하라고 계셔야죠. 저한테 제가 군수님한테 여쭸을 때는 제대로 파악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 정도 되면 사실 파악을 제가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 수치가 많이 틀리고 이것은 나중에라도 확인해 봐가지고 보고서 작성해서 드리려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는 수치 틀린 거 없다고 생각해요. 의회한테 답변을 하는데 허위로 보고를 해요? 아니 아까 국립의료보건도 80억이 지금 수치가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아니 그것은 옛날 거고 지금 지금 이것도 그것도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것도 왜 여기에 수치가 틀린 게 대해서는 없다고 하세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보고한 거죠. 한 번도 들어온 일이 없으니까 군수님 말씀대로 2023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지금 2025년이지 않습니까? 작년 1년 동안에 23년과 24년도에 한 번도 여기다가 순세계 잉여금의 10%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유자금을 넣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없어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군수님께서 깔끔하게 아니 그거는 내가 인정한다니까요. 의원님 순세계 잉여금이나 의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옳은 것이. 순세계 잉여금이나 방금이건 낙찰 차익을 거기에 여는 것을 저기 했는데 제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거 못 냈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다만 그 부분을 방금 얘기한 말씀하셨잖아요. 낙찰 차익을 가지고 군수가 선심성 예산으로 동네 포장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그건 내가 동의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군설과의 자료를 보십시오. 잠깐 그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 군수님 그 백광철 말씀을 쭉 하시는데요. 같은 말씀이 반복되시니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자, 군수님께서 저한테 뭐 자꾸 말씀을 그렇게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 제가 질문을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한 낙찰 차익을 선심성 예산으로 썼다. 이거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그런 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 낙찰 차익을 나가서 수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왜 승인을 안 받고 합니까? 다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거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원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과를 하라고요? 예? 저보고 사과를 그거 사과해야죠. 낙찰 차액이 군수님 서류를 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 서류를 군수가 보세요. 선심성 예산을 다 낭비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선심성이라는 말은 표현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주민 수건 사업을 전부 낙찰 차액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왜 이게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한 번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했을까? 그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니할 말로 마을에 수건 사업을 다 다니시면서 주문 받아가지고 받으신 거 선심성 아닙니까? 잠깐만요. 백강철 의원님, 군수님, 나는 그거 선심성 안 해요. 백강철 의원님, 그게 무슨 선심성입니까? 군수님, 주민 수건 사업이지. 잠깐만 계십시오. 백강철 말을 의원님. 똑바로 하세요. 이게 다 국민들이 보고 선심성이 계시니까 선심성이. 여기서 정리를 하시겠으면은 제가 진행할 것이고 안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실 거예요? 정리합니다. 예, 예. 군수님께서 감정적으로 화를 내시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네. 아니지. 아까 뭐 당신이라고까지 했지 않소. 아니 그거는 사과하세요. 그것도 그러면. 그러면 백 의원님은 아닙니까? 아니 저는 그 부분에 사과하잖아요. 백 의원님은 화를 내면서 저한테 뭐라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당신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 말은 방금 얘기한 대로 그건 제가 사과할게요. 그러면 지금 마무리 안 하면 정리합니다. 그럼 됐고요. 네. 자, 군수님께 제가 저 언성이 높았던 것은 재정안정화기금 부분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너무나도 내용을 달리 답변하셨기 때문에 화를 내서 화낸 것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선심성이라고 했던 부분은 전부 다 예산이 낙찰 차액이 마을의 수건 사업으로 다 해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이 너무 이게 예산 편성을 추경해서 해야 되는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선심성이라는 말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걸 제가 그리고 주민 수건 사업이잖아요. 우리들이 의원님들이 다 그러나 그러나 또 주민들이 생활에 주민 필요한 수건 사업이 한 마을에 2개, 3개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 마을에. 한 번도 안 간 마을도 있는데. 그러니 그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군수님 마지막 답변하세요. 군정 질문과 답변은 그리고 말 그대로 의원님들은 현장에서 국민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시정해야 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거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해가지고 되도록이면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의 어떤 이 향상과 지역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군정 질문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원님들의 마음이 안 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실과장님들 답변하면서 좀 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좀 얘기해 못한 것도 많이 느껴요. 제가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그런 거를 제가 처음으로 제가 오늘 이번 군정 질문 답변하는 걸 들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러니까
의원님들이 항상 뭐 개선된 게 있냐, 그냥 그 자리에 모면하게 해서 답변한다. 당당하게 아닌 거는 아니고 딱 긴 거는 기고 하는 거는 했다고 얘기를 해라. 지금 얘기를 들으면 아무것도 한 거이 없어. 지금 의원님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그냥 수용하고 말아라.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만단 말이에요. 이런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일을 전혀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방금 저는 이게 지금 방금 보고 받은 거에 대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받은 대로 지금 의원님한테 답변한 거예요. 보성하고 비교를 해서, 물론 팀장들이 주무팀장들이 바뀌어서 자기가 모르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오지겠으면 예산 담당 장수정 우리 주무관까지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제가 지금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나는 지금 답변한 거예요. 이 내용은 딱 있다가 하니까. 그러나 여기에 허위 사실을 적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한 대로 저도 이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가, 군수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주민 요구는 겁이다. 우리가 예산이 이 정도밖에 없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밖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전략에서 그런 것들을 좀 방금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지고 하는 게 나는 군정을 이끌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저는 지금 어떤 마을에 왜 두 개나 중첩되고 한 군데 안 하냐,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살펴보랍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세세한 어떤 업무들에 대해서까지는 저한테 보고하지는 않거든요. 주민들이 수건 오면 요거 해주라고 그러면 막차 차에 갔다가 아마 해준 걸로 저는 그것도 이제 주민 편의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의원님한테 뭐 당신이랑 그러는데 감정 격화해서 그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도 방금 군수는 저 그렇게 돈 훔쳐서 쓴 사람이 아니야. 저는 빚을 질 수도 있으면 내가 내일을 주면 민생회복지원 빚 내고서 다른 사람 다 중단하면서 하지 왜 못하겠어요? 방금 얘기한 건데 우리 군 재정을 생각할 때 주지 못한 내가 가서는 날마다 찢어지고 아팠습니다. 근데 방금 선심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건 주민 수원 사업을 하는 거하고 선심성은 말 그대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어떤 기준도 없이 인기에 얻으려고 이렇게 선심성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좀 더 좀 생각해서 적재된 돈을 사용해 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수용합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기분 좋게 제가 답변을 하러 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20년 동안 방치돼 있던 남도대학을 저는 그때부터 대학을 가져올 때 제가 국회에 있었고 통합되는 그 과정에서는 도의원을 했고 지금 방치된 거는 계속 보면서 저걸 어떻게 하면 저걸 유용하게 활용할까. 저는 솔직히 지금 이제 처음 얘기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 먼저 질문을 해주기를 바랬어요. 저 남도대학 이거 어떻게 하려 군수가. 너무 그런데 질문을 기다려도 안 나오시더라고. 근데 그 고민해가지고 제가 사회단체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저걸 지사가 받아들일까 해서 사회단체들 동원해가서 어제 지사님 그동안에 전략에는 통화도 계속 또 나가버려요. 나도 그렇고. 의회 승인 보고해야 된다. 의회 승인 받아야 된다. 뭐 또 다른 데서 뭐 어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 간에 이 장군의 최종적으로 이제 지사가 기록원을 남도대학에다가 한다는 것을 사인을 어제 사인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오랫동안 자칫하면 노심초사하면 이거 또 우회에서 저기 하면 이거 또 해일까 중단될까 이런 노심초사한 마음으로 어제 결재가 돼서 오늘 제가 답변을 너무 기분 좋은 마음으로 또 그걸 우리 김기용 부의장이 질문해 줘서 너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민생회복지원금과 연계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의원님이 생각이 있고 제 생각도 안타까웠는데 주려고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쩌겠습니까? 그거 알아보니까 그런 형태고 또 알아보니까 보고를 제가 그렇게 했는데 보고가 잘못 제가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절의 어떤 그런 것들은 일단 다 우리 의회나 우리 군 집행부도 되도록이면 국민들한테 편안하게 행복한 그런 삶 그리고 장이 좀 더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장을 만들기 위한 진통과 과정이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답변을 드려야 되겠죠. 군수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도 SNS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하고 성남시장일 때 했던 얘기와 사진도 올리신 바가 있고 김민석 지금 총리하고도 인연이 있으시다고 하고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으시다고 지금 SNS에 올려놓으셨어요. 기왕에 제가 올린 건 아니었는데 저는 올린 적이 없어요. 기왕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신 내용이 국토균형발전 얘기하고 있고 또 지방 소멸기금도 집중화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목포 서남권은 지금 현재 무한 공항 이전까지 대단히로 뜨고 있고 우리 전남 중남부권이 대통령 공약에 들어간 게 없더라. 또 앞으로도 너무 소외될 것 같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중앙에 청와대에 선이 다시고 또 마침 우리 이성락이라든지 또 황호건인가요? 그 양반 경호처장이라든지 보성이시고 우리 국회의원하고 좀 힘을 합치셔가지고 우리 장흥에 뭔가 국책 사업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프로젝트를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회가 자주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장에 지금까지는 청와대에 가신 분들이 퉁퉁 계시고 이성락 안보실장 김남국 씨도 아마 김남국도 들어갔습니다. 소통 비서관으로 가 있고 또 앞으로도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이고 좀 그러니까요. 그 인적자원을 충분히 그런 활용해서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 좋은 기회를 같이 또 의회도 좋은 그런 아이디어 장군의 좋은 프로젝트를 좀 제안해 주시고 그러면 장군을 위한 일인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저는 원래 오늘 목적이 그렇게 기분 좋게 말씀드리려고 나왔는데 80억도 틀리고 내용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도 혹시 저한테 보고했어요 우리 관장님 그 예산 줄어드는 거 얘기했어요. 제가 하다 정신없어 자세히 못 들어서 그랬는데 나는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게 군수님 왜 쓰신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십시오. 백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는 군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